트럼프가 노벨상에 추천되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한국 외교에 종전 결의안을 낸 미국 의회입니다. 8일 강경화 장관이 김도훈 한반도 본부장을 대동하고 방미길에 오릅니다. 바이든 측에 미움을 사면 어찌하나 우려를 하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야당의 질책에 강경화 장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민주당과 공화당 양 진영에 외교 창구를 만들고 관리해왔음을 밝히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금까지 진전된 북미회담이 원점으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이 이어지도록 외교를 해왔다는 것이죠. 비록 대선에서는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2021년도 노벨 평화상 후보로 다시 추천되었습니다. 북한과의 핵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조성한 것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핵심 이유입니다. 작년엔 아베 혼자서 추천을 했고 그것도 트럼프가 부탁한 정황이 드러나고 수상에 실패하자 자신이 받았어야 했다며 짜증 섞인 말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2021년 노벨상의 후보로 추천되었고 그것도 6명이 함께 트럼프를 추천했습니다. 미국의 보수단체인 미국 안보정책센터의 프레드 플레이츠 회장과 민관단체 대표 3명, 토마스 맥너니 전 공군 중장 등 예비역장성 2명이 지난달 26일 노벨위원회에 트럼프 대통령을 2021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추천한 이들이 밝힌 핵심 이유는 고조됐던 북한과의 핵 전쟁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 조성에 이바지했다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와 정상회담 등 무려 3차례나 만난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이 여전히 비핵화하지 않고 핵미사일 역량을 구축하고 있지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3년 가까이 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한에서는 이어 핵 협박 등 북한 정권의 위협적 언사도 크게 줄었다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긴장을 크게 낮추면서 보다 포괄적이고 항구적 평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북한의 평화로운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 점도 노벨 평화상을 받을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대선에는 실패한 듯 보이지만 내년에 그토록 바라던 노벨상을 받게 될까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방법은 남은 임기 동안 북미 간 비핵화 회담을 진전시키고 종전선언하는 방안 외엔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의 노벨상에 대한 일련의 움직임은 바이든도 눈여겨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제정신이 아닌 트럼프지만 평생 냉정한 결정을 해야 했던 사업가였던 만큼 포기할 것과 얻을 수 있는 것을 곧 바라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바이든도 자신이 그 영예를 얻을 수 있다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그다지 소개되진 않았지만 실제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 직전 종전선언 결의안이 제출되고 추진되었습니다. 북한이 일정한 비핵화 움직임을 보이기 전에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워낙 우세해 뚜렷하게 진전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민주당의 록한나 하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전 공식 종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할 당시 참여한 의원이 19명이었고 이후 현재까지 총 47명의 지지의원을 확보했지만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하원 소관위원회는 통과했지만 최종 결의안으로 전체 회의에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9월 22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또다시 한반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한국 외교안보팀의 전방위적인 외교가 힘을 발휘해 다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상하원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으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완벽하게 타당하다며 다만 종전선언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군사위원회 소속의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 의원도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처를 한다면 당연히 종전선언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하원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칸나이 의원은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김정은이 비핵화에 집중하게 할 수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 견인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 경제협력 사업 활성화 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정권이 권력을 잡든 한국이 멈추지 않고 지속해서 설득하고 평화라는 명분을 내세운 외교를 지금처럼 폭넓게 발휘해준다면 결국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도 설득해야 하지만 북한에도 끊임없는 설득을 해야 합니다. 매우 힘들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름 아닌 한민족의 안전과 한민족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8일 미국을 방문하는 강경화 장관을 보는 야당의 우려는 미국 눈치만 보고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최선으로 알던 당사자임을 망각한 그런 시각입니다.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판다는 속담이 있듯 평화와 교류가 절실한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한반도 한민족의 평화는 요원해집니다. 출국하는 강경화 장관과 김도훈 본부장이 하루 12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미국을 뜻한 바 잘 이루고 무사히 잘 다녀오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든 양쪽 모두와 잘 가꿔온 소통 채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쪽은 현 행정부의 공식 라인이 있고 바이든 측 역시 여러 소통 채널을 만들어놨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진 개표 현황에 대해서는 외교 장관으로서 누가 확정적이라 말하긴 민감한 상황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돼도 정부가 톱다운 방식의 북미 대화를 제안할 계획이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